안녕하세요. 재택꿈입니다. 오늘은 회사원이던 제가 퇴사 후 2년간 전업 블로거로 살았을 때 느낀 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향형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회사 다니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의 안부를 억지로 물어보는 것도 싫었고, 사람들 속도에 맞춰서 밥 먹는 것도 싫었고, 답정너인 회의도 싫었고, 송년회니 뭐니 하는 회식도 극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소망했었죠. 와, 그냥 진짜 혼자 일하고 싶다. 아무와도 교류 없이. 저는 블로그와는 전혀 상관없던 직장인이었다가 회사가 너무 끔찍해 1년 정도 회사 밖에서 돈을 벌어보고 월 100만 원을 만들지 못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자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때 티스토리 블로그가 잘 돼서 약 2년 정도 전업을 했었는데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찐 현실, 티스토리 전업 블로거들만의 문화에 대한 꿀팁까지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티스토리 전업 블로거들끼리의 문화 1. 전업이면 포스팅 기본 하루 5개. 제 주변 티스토리 전업하시던 분들은 보통 기본 5개에서 10포스팅 정도는 매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지겨움을 견뎌가며 하시느라 장소를 많이 바꿔가면서 하시거든요. 사무실 얻어서 출근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특이한 건 그 전업분들 중 지금까지 지속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심지어 저한테 블로그를 알려주신 강사분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는 포스팅이 지겨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로 갈아타게 되죠. 2번, 혼자 상위 노출 키워드를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전업 블로거들끼리는 이게 생계 문제니까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대충 남의 블로그만 봐도 수익이 감이 잡혀요. 키워드를 잘 잡는 사람도 딱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가 저품인지 아닌지도 그냥 주소창에 쳐보기만 해도 바로 나오니까 다 알 수 있죠. 10년 회사 생활을 하다 4년 부업 후퇴사한 재택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돈 되는 키워드를 알게 되는데 정부 휴가비 지원금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것의 파생 키워드인 정부 휴가비 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 휴가비 지원금 지원 조건 등등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한 키워드인 정부 휴가비 지원금 신청 방법 이걸로 상위 노출 1등을 한 달 정도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키워드인 정부 휴가비 지원금 지원 조건이라는 키워드는 돈 되는 걸 제가 알아요. 하지만 일부러 안 쓰고 남겨둡니다. 다른 블로거들이 그 키워드를 써서 수익을 내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감 딸 때 까치를 먹으라고 일부러 남겨놓는 것처럼요. 약간 암묵적인 룰인데 물론 뭐 이렇게까지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혼자 상위 노출 키워드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블로거가 내 블로그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내 애드센스 계정에 나쁜 짓을 해서 계정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티스토리 전업 블로거의 장점과 단점. 일단은 전업 블로거가 회사보다 삶의 질에서 나은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 저는 그건 맞았어요. 대기업을 6년을 다녔는데 저는 솔직히 같은 돈 벌 때 블로거일 때 훨씬 만족도가 컸어요. 제 성향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되게 싫어하고 스스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전업 블로거의 장점부터 얘기하면 1번,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니까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고 장소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서든 괜찮죠. 카페든 해외든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할 수 있고요. 글 쓰는 속도가 빠르신 경우면 블로거면 특히 편하게 일할 수 있긴 하죠. 장점 2. 혼자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와도 교류 없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회사 다니다 보면 쓸데없는 스몰톡 해야 되고 에너지가 정말 많이 낭비되잖아요. 또 회사에서 친목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일로 만나다 보니 일을 하다 보면 업무 분장 애매하면 서로 일하다 감정이 상하기도 하죠. 또 블로그의 장점은 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소고기 이런 거 먹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회식으로 인당 17만 원짜리 뷔페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냥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더 마음이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장점 3. 휴일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하면 그날부터 휴일이 되죠. 솔직히 매달 한 10일 정도까지 하면은 대충 이번 달에 수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만족한다 싶으면은 통째로 10일 이후인 20일 정도는 그냥 아예 일을 안 하기도 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서 최장 3개월 동안 아예 포스팅을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수익이 대기업 월급 이상은 났고 하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고 또 저품질이 되면 블로그가 날아갈 수 있죠. 저도 실제로 많이 날려봤고요. 장점 4. 벌이의 한계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올리고 싶을 때는 동기들이랑 균형도 맞춰야 되고 다음에 승진할 분들의 연차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일은 그냥 승진 적체와 상관없이 벌이의 상한선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월급으로 650만 원 정도를 벌고 싶다면 연봉이 1억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극히 일부 대기업이 아니고선 쉽지 않죠. 경력도 많이 쌓아야 되고요. 하지만 블로그 일은 그런 게 상관없죠.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단점 1. 포스팅이 지겹다. 전업이라는 건 어떤 일을 직장인처럼 꾸준히 한다는 거겠죠? 제가 하루에 10개씩 포스팅할 때 그때 제가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는데 같이 사는 저의 가족이 말해주기를 하루에 저를 3번 봤대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저는 방 밖에 아예 나오질 않고 포스팅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도서관 가서도 해보고 카페도 가보고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도 가봤는데 그래도 포스팅이 지겨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단점 2번 변수가 많아요. 애드센스 수익이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유튜브 노란 딱지처럼 블로그도 한번 죽으면 수익이 날아가거든요. 특히 애드센스 계정 정지를 당하면 그달의 수익이 모두 날아갑니다. 근데 계정이 왜 날아갔는지 이유라도 알면은 괜찮은데 모를 때가 있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이 계정이 정지되는 게 꼭 본인 잘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타의에 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내 계정의 광고를 계속 클릭하면 어뷰징이 돼서 정지를 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한 IP에서 한 광고를 계속 클릭하니까 구글에서 봤을 때는 블로거가 자기 광고 수익 늘리려고 자기 광고를 누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남이 누르는 거다 보니까 내가 컨트롤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친구한테 내 블로그 보여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절대 광고는 누르지 말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블로그 수익이 주말이나 공휴일엔 좀 떨어집니다. 방문자도 좀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빨간 날이 많은 날을 별로 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단점 3. 대출 받을 때 소득 증빙이 힘듭니다. 일단 사람들이 백수인 줄 알죠? 저는 지금도 많이들 저를 백수로 오해하는데 백수는 돈을 아예 안 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예 안 벌진 않으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백수인 줄 아는 거는 별로 상관없거든요. 근데 은행 대출 같은 거 일으킬 때는 조금 소득 증빙이 힘들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유튜버라고 하면 무슨 일 하는지 대부분 아는데 블로거는 더 이해를 못해요. 티스토리 광고 수익 노리시거나 유튜브 하시거나 둘 다 애드센스 광고 수익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게 그냥 매체가 블로그냐 영상이냐 이 차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냥 유튜버라고 설명한 적도 있어요. 은행 직원분이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그때는 카드 사용 내역이랑 건강보험료로 증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년 전업 블로거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 제 결론은 블로거는 내향인에게는 회사보다 나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천국이었어요. 저는 수익만 계속 난다면은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집구석에서 그냥 집에만 있고 지옥철 출퇴근도 안 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 얼굴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치만 한 가지 수익에만 올인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도 하나씩 쌓아서 지금은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실까봐 얘기 드리자면 제가 되게 여유가 있어서 퇴사를 한 건 아닙니다. 회사 다니면서 제 집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다른 일 해봐도 되겠다 해서 퇴사를 한 거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오래 하면서 커뮤니티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한 영상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저는 포스팅을 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이거를 남한테 시키는 법을 연구하다가 커뮤니티를 열게 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블로그가 별로란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티스토리 해보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 키워드 상위 노출 지식과 팔리는 글 쓰는 노하우는 정말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제 마케팅 실력이 확 늘었던 게 확실히 티스토리 같기는 합니다. 티스토리 글을 쓰다 보면 제목 키워드를 잡고 본문 내에 H태그 소제목을 넣고 광고 클릭 유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심리학이나 마케팅 서적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키우는 커뮤니티도 티스토리로 키워드 상위 노출을 잡는 법을 몰랐다면 시도도 아예 못했을 거예요. 이 채널에서는 커뮤니티를 위한 기초 블로그 지식도 함께 풀고 있으니 같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택꿈이었습니다.